탐방 리포트 코너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들어오시고 네, 바톤 터치. 어떤 기업 볼까요?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 네. 오아시스 마켓. 맞습니다. 아, 참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지어소프트가 올해 오아시스가 올해 2월 달인가요? 그때 네. 이제 상장했다가 이제 철회 한번 했습니다. 상장 예심을 넣었다가 네, 철회됐죠.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철회.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 1조 정도 평가를 받기를 원했었는데 네. 한 6천억 정도 하다 보니까 철회를 했었고 그럼 미국으로 상장 가야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펙 상장으로 지금 얘기가 실제로 뭐 제안이 들어왔었고 네. NH 스펙 19호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걸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 그것도 좀 그런데. 예, 결국 요즘 이제 뭐 스펙 상장이 인기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유튜브 채널도 음, 스펙 상장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스펙 상장인가? 그렇죠. 우리 스펙 전문가 있었어요. 그 동부 DB증권의 이영근 시장이라고 요즘 안 나오시는데 바빠가지고. 하여튼 그 스펙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워낙 이제 쿠팡이 이제 영업 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이제 온라인 시장이나 이제 새벽 배송 이제 시장이 항상 매년마다 96% 이상 이제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오아시스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물론 쿠팡과는 이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아시스가 이제 지금 성남 물류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익산이나 저게 언양 쪽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마켓 프레시와 같은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하다가 뭐 적자하고 사업 철수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쿠팡 프레시 그리고 쿠팡 로켓 프레시 그리고 쓱닷컴 그게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제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아시스는 좀 안정적으로 유기농인데 싸다. 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나가고는 있고 물론 쿠팡이나 신세계처럼 뭐 멤버십 제도를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회사에서도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킵 배송이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전략을 계속 고도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이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나 이제 무인 결제 만약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대로 던지기만 하게 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개발 단계에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한 98%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100%안 된다는 거는 아직 보조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다른 업체들에게도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좀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은 오아시스에 대한 뭐 상장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간 거긴 합니다. 네. 본업은 뒷전이고 그죠. 이제 지분 투자되어 있는 오아시스의 상장 여부에 따라 지어소프트는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지는 그죠. 부분이 있죠. 너무 좀 오래 질질 끌어가지고 식상한 네.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뭐 그렇다 정도.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굉장히 핫한데 어제 여의도에서 IR을 했습니다. RF쌤이 RF 세미. 시간에 상한가 가서 오늘 아침에는 좀 요즘 굉장히 뭐 이 배터리에 뭐 니켈 뭐 오늘 또 아침에 나트륨 이온 전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또 그 맥락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난리죠? 네, 지난주부터 초대를 받아서 그냥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네. 이제 다음 실체가 달 궁금한 거죠, 사실. 네, 다음 달 19일 날 일단 주청이 열립니다. 이때 물론 이 회사가 원래 반도체 소자와 조명 사업부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 두 간의 시너지를 굉장히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조명 사업부를 떼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상승하는 흐름은 LFP 그거 K1 신제품을 이번 주에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오늘 시장에서 그게 뜨겁지 않았나. 뭐 다 같이 LFP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 흔히 가는 뭐 전기차, 상용차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게차나 특수차 이쪽으로 들어가는 시장인데 이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7조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 3,300억 이제 시장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가 4월달에 들어온 게 진평전자라고 있는데 네. 예전에 RF 글로벌이라는 회사이고 진짜 중국의 상하이랑 그리고 산한인시청인가 이제 그쪽에 하나 이제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LFP 배터리를 만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RF 세미가 판권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진평전자라고 해서 이제 중국 기업이라기보다는 대표가 한국 사람입니다. 반재용 대표라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세방전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그 임원으로 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한 15년 정도 좀 준비를 했던 위주의 인력들을 좀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어제 시간 내에서 스토리가 좀 재밌게 좀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IRA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한국 업체들과 파트너십으로. 그죠. 근데 그게 뭐 넘어가면 다 이렇게 걸릴 텐데 자본을 어떻게 믹싱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실라가 모르겠네. 일단은 뭐 유럽과 동남아 쪽으로 타겟을 먼저 보고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보다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에다 LFP 배터리 상장세, 뭐 아니면 이제 적자 사업부 없애고 이제 4년 동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적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시너지를 얼마만큼 탈피하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에 그런 이슈로 조금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다음 달 9월 19일 날 이제 물적 분할 이제 이게 가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물적 분할 완전 완성이 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가장 뜨거운 기업인 것 같은데 케어젠. 가보죠. 네. 케어젠. 네. 뭐 프로지스테롤 이번에 액분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빠졌다가 어제 또 다시 한 번 더 큰 이제 반등이 나왔고 뭐 정현지 대표님도 사실 액분하기 전에 자사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북미 아마존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1분기 때부터 100억 이상의 이제 성장세를 보였었고 2분기 때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다른 국가에 가려고 했던 이제 프로지스테롤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3분기 때 이연 성과로 이연 실적으로 조금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펩타이드 수출치도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9월 초에는 프로지스테롤이 뭐예요, 근데? 약 이름인데 이게 원료가 디글루시테롤이라는 이제 원료 펩타이드 기반으로 만든 원료를 통해서 만든 게 뭐에 효용성 있는? 그게 탈모? 혈당 조절. 혈당? 예. 혈당 조절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예. 그래서 자꾸 요즘에 당뇨 비만 치료제에 요즘 뭐 관련된 다이어트가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네. 다이어트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만 치료제가 당뇨 이슈하고 예. 고질적인 성인병들이죠. 네. 네. 실제로 그 담당자도 예전에 한번 탐방 가고 나서도 한번 서울 바이오 코리아에서도 봤었는데 본인도 그걸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포씩을 먹고 그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를 자기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뭐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지금 중국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달에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걸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엔 거기서 이제 프로지스테롤 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혈당 조절이 돼 실제로 뭐 그래프상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직접 겪어봐야 이걸 투자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중국 쪽에 이쪽 바람이 불어야 이 정도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올해 회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한 1,000억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100억, 2분기 때는 조금 부진했던 한 60억, 80억. 여기서 그러면 이제 3, 4분기 때 물론 컨센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3, 4분기 때는 지금 중국 효과가 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커밍아웃을 잘하는 편인데 뭐 성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물려서 가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약을 아침에 한꺼번에 한 포를 먹어요. 근데 뭐 많이 떨어지긴 한다고 하고 효용성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약의 효과? 네, 약의 효과. 네, 거기에 지금 담도 확장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나 제약 쪽에 관심이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까지 들었고요. 케어젠은 뭐 워낙 지금 IR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니까 네,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하죠. 탐방 리포트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